중국의 해상굴기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구축함을 수십 척씩 붕어빵 굽듯 뽑아내는 걸로도 모자라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까지 얼마 전 진수식을 마쳤는데요. 기존 야오닝함이나 산둥함보다 발전된 형태의 항공모함으로 스키점프 방식이 아닌 중국에서 개발한 전자식 사출기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곧 이어 건조될 네 번째 항공모함의 설계가 이미 완료됐다고 전해져 중국 해군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우리나라 역시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길고 긴 항모 논쟁의 끝에 경항모에 편성된 예산이 영원이 되며 한국형 항모 사업은 물 건너가 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국방부가 경항모를 포기한 거지 항공모함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얼마 전 국회에서 오간 질의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은 수직이 착륙이 안 되는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항모가 아니고 중형 항모로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 구조가 변경돼야 해서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합참의장이 그것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중형 항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경항모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평가받던 KF-21의 함재기 버전의 개발이 시작된 것이 중형 항모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대반전에 한국이 항모를 포기했다고 안심하고 있던 중국에서도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의 미래를 결정할 한국형 항모 사업, 그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 수뇌부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에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는 23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국을 찾아와 부산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자 경고의 의미로 한반도에 미국의 최대 전략 무기를 배치한 것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한 건 북한의 경고 목적뿐만 아니라 최근 심상치 않은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국의 해상굴기가 지속되며 대만 침공 가능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항공모함은 이제 세 척이나 되어 미국이 아니면 맞상대하는 게 불가능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에 있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이 바다를 빼앗기게 된다면 수출의 대부분의 경제를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상 국가적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위해선 항공모함이 필요한 법이기에 우리 군은 중국의 항모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한국형 항공모함의 건조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F-35B를 함재기로 사용하는 경항모 사업마저 예산이 영원이 되며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KF-21 함재기 모델 개발이 추진 중이었던 게 포착되어 한국의 항모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이번 합참의장의 발언을 통해 한국군은 경항모 대신 중형 항모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군이 중형 항모를 채택할 경우 기존 경항모의 함재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며 활주로의 길이가 길어져 KF-21의 함재기 운용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KF-21이 미국의 주력 함재기인 FA-18 슈퍼호넷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기에 KF-X 사업 초기부터 함재기로의 개조 가능성이 언급되어 왔었는데 정말로 한국형 함재기의 현실화를 코앞에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카이에서는 오는 2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DX 코리아 2022 방산 전시회에서 KF-21 네이비 모델의 모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모형 공개는 그동안 KF-21 네이비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의미하며 카이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KF-21 네이비를 기존 스키점프 방식의 경항모가 아닌 사출 장치를 도입한 중형 항모에서 운용될 것으로 가정하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륙 추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KF-21 대비 동체를 확장해 10에서 20% 정도 크기가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KF-21 네이비의 도입 예상가는 1,500억으로 비용은 F-35B와 비슷하지만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절반에 지나지 않아 예산이 부족한 우리 해군에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 측은 KF-21 네이비가 F-35B보다 우월한 무장 탑재량과 넓은 작전 범위를 갖추어 종합적인 전투 능력은 F-35B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한 필요 기술은 대부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항공모함 정도 크기의 배는 이미 수차례 건조한 경험이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함 자체는 언제든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한 시사 방송에서 한국이 항공모함을 만들 능력이 되기는 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답답해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韩国呢，首先它是一个发达国家，有钱，技术上你千万不要以为韩国的造船水平不行，韩国的造船水平在相当长的一段时间都超过中国，超过日本。第一的长期是韩国，造船能力非常厉害。那就是说有这样的技术，但是这几年不行了。但是它再不行，3万吨、4万吨的航空母舰，那个就要出公海大洋了。 이처럼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하면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항공모함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무서운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이 대양해군을 창설하려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 해군의 전력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조선업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고성능 함대를 건조하여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급격한 증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행보는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대양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동북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입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기에 차고 넘치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항모를 건조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핵심 기술들이 연구 중이거나 이미 개발을 마친 상태인데요.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에 1000도가 넘는 엔진 불꽃을 견뎌내 세라믹 코팅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항공모함 건조의 핵심 기술을 한국 기술진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습득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항공모함의 전자식 사출 장치 이멀스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멀스 기술은 미국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영국마저도 경항모 퀸 엘리자베스호를 건조할 때 이멀스 기술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미국에서 1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요구해 포기하고 스키점프 방식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스키점프 방식은 캐터펄트 방식에 비해 전투기의 무장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의 재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사출장치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안 주겠다면 직접 만들어버리는 한국인답게 한국형 이멀스의 자체 개발에 착수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멀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멀스는 전자석을 길게 선형으로 배치해 한 방향으로 엄청난 에너지의 청력을 발생시켜 전투기가 순식간에 가속하여 이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에 사용되는 이멀스는 전류를 이용해 약 10만 파운드의 힘으로 물체를 시속 240km의 속도로 날려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멀스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부상 열차와 레일건의 원리와 다르지 않은데요. 이 두 기술 모두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어 이멀스의 개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자기 부상 열차 하이퍼튜브가 기술 실증 단계까지 도달해 새만금의 대규모 시험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퍼튜브는 진공관 속에서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아 시속 1200km까지 가속할 수 있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주파 가능해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2년 구상이 공개된 일론 머스크의 진공관 열차 하이퍼루프보다 먼저인 2009년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사업화를 시작해 차세대 열차 시장을 한국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의 진심인 한국군이기에 최강의 포인 레일건 역시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었는데 현재 한국의 레일건 기술은 차세대 전차의 포신으로 레일건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멀스를 제작하기에 차고 넘치기에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형 항모를 건조하기 위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장기간의 사업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추진력과 국민적인 지지인데요. 여전히 한국의 항공모함이 웬 말이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점점 위태로워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무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부정 못할 현실입니다. 힘이 없으면 제 목소리 내기조차 어려운 지금 대한민국의 항모라는 카드는 우리 안보에 있어 훌륭한 조커가 되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완성은 민관군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막강한 해상 전력을 토대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해양 강국이 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